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목이 8가지의 룰이라 루트로커스를 쓰게 하는 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냐? 저희가 결국은 루트로커스를 바이 핸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일단은 여러분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8가지의 룰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을 외워서 그리면 됩니다. 외워서 그리면 되는데 그 룰들이 나오게 된 배경과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는 어차피 손으로 그릴 일은 없기 때문에 이 8가지 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곰곰이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고 실제로 그릴 때는 그 룰들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루트로커스를 그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룰입니다. 기분은 이것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죠. 클로즈드 룹에 그리고 G of S가 어떤 이런 그 레셔널한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뭐 이것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여기 뭐 베타만큼 있다고 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폴과 제로는 시스템의 폴과 제로입니다. 클로즈 룹의 폴과 제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만족하는 S 값을 찾고 싶은 거죠. 저희가. 그러면 첫 번째 룰은 예를 들어서 P와 Q가 있는데 이것의 차수가 N. N이 어느 거냐 하면 둘 중에 큰 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거의 차수가 M이고 이거의 차수가 N인데 분모가 예를 들어서 분자보다 크다고 하면 뭐 반대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N개의 라인이 있다. 뭐 라인이라는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지금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일단은 이 룰은 기억을 해두시고 n개의 라인이 있다. 근데 그 라인의 개수는 그 오픈 룹의 트랜스퍼 펑션의 디그리 중에 큰 것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추후에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룰이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K라는 것은 일단 양수만 따지겠습니다. 음수일 수도 있지만 양수만 따져서 0에서 파지티브 인피니트 K를 변할 때 클로즈드 룹의 루트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죠. 루트 그러니까 클로즈드 룹의 폴인 거죠. 이것은 시스템의 또는 플랜트의 폴에서 시작해서 플랜트나 시스템의 제로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렇게 시스템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긴 것은 PS, KQS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K가 0일 때는 지금 여기에서의 솔루션은 클로즈 룹의 솔루션이 되는 것이고 K가 0일 때는 PS가 0이죠. PS라는 것은 여기이기 때문에 GS의 폴이 됩니다. 그래서 GS의 폴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K가 무한대가 되면 반면에 무한대가 됐을 때 0이 되려면 이 값이 무조건 0이 돼야 되겠죠. 이 값이 0이 아닌 값을 가지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가 무한대일 때는 QS가 0이 됩니다. QS가 0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픈 룹 트랜스퍼 펑션의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가. 그래서 클로즈 룹의 폴은 오픈 룹 또는 시스템 또는 플랜트의 폴에서 제로로 이동한다가 여러분들이 이것이 두 번째 룰이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표기를 할 때 S 플레인 상에서 X를 폴 그 다음 동그라미를 제로로 하는데 이것은 G of S입니다. 클로즈 룹이 아니라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는 폴에서 시작해서 제로로 갔습니다. 폴에서 시작해서 제로로 가고 폴에서 시작해서 제로로 갔습니다. 근데 가는 방향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죠.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룰만 따지면
갈 수 있다는 제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여기도 폴인데 여기는 제로입니다. 그럼 제로에서 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폴이 두 개고 제로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폴은 뭐 여기로 간다고 치고 뭐 이렇게 가겠죠. 뭐 어떻게?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지금 무한대. 그리고 여기서는 폴이 한 개이고 제로가 두 개인 경우는 폴이 하나의 제로로 갔고 또 다른 폴이 여기로 제로로 가는데 이 폴은 무한대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한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지금 위치를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슬라이드에서 그 G of S에서의 폴과 제로가 무한대에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러한 그 플랜트의 트랜스퍼 펑션이 있었으면 폴은 S가 1인 경우고 제로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없는 것처럼 이제 제로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로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 제로가 들어가면 여기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폴이 들어가면 분모에 폴이 있으니까 무한대 값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일단은 이 제로와 폴에 대한 그 뭐 데피니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분자가 0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한대의 제로가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무한대의 폴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한대의 폴이 있으면.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제 폴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3개가 있고 제로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 각각의 폴에 넣으면 무한대가 가니까 폴은 맞고 제로를 S가 무한대이면 이게 무한대가 됐을 때 무한대의 값을 넣으면 여기 무한대가 들어가니까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는 제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한대면.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오픈 루프 트랜스포 펑션에 제로가 무한대에 3개가 있다. 왜냐하면 폴이 3개고 일반 여기에 이제 여기도 이제 차수가 이제 무한대에 있는 제로 또는 폴을 가정을 하면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폴의 수와 제로의 수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폴이 3개고 제로가 0인 거죠. 근데 파이나이트한 제로가 0인 것이고 3개의 인피니트 위치에 있는 제로가 3개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폴도 3개고 제로도 3개인데 이 폴은 다 파이나이트한 것이고 이것은 인피니트한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이 레셔널하게 주어져 있을 때 폴의 개수와 제로의 개수는 항상 같다. 단 여기서는 파이나이트한 폴과 파이나이트한 제로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피니트한 것도 카운트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수를 매칭하기 위해서 폴이 되었든 제로가 되었든 무한대에 있는 거죠. 무한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에서 한번 루트 로커스에서 폴과 제로의 위치. 자, 그렇게 되면 루트 로커스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제로에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파이나이트한 것은 이렇게 있고 이게 폴이면 그리고 제로가 여기에 있으면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어디에 제로인데 무한대에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가게 되면 항상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폴의 개수와 제로의 개수가 항상 폴에서 시작해서 제로로 간다는 거를 무한대에 있는 폴 또는 제로의 그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이 두 번째 룰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룰은 무엇이냐면
폴 또는 루트가 컴플렉스겠죠. 컴플렉스거나 리얼일 수 있는데 컴플렉스인 경우에는 컨주게이트 페어로 당연히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그 전달 함수에서 개수가 실수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그러면 폴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컴플렉스니까 뭐 컴플렉스라는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보면 x축에 아니면 뭐 리얼 엑시스에 항상 시메트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폴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도 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클로즈 룹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루트 로커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틀린 겁니다. 항상 x축에 대칭이어야 된다는 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세 번째 룰들은 항상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룰은 뭐냐 하면 결국 k 값을 변하면서 폴 클로즈 룹의 폴들을 플롯을 하면 어떤 그 뭐 이런 그 곡선들이 될 텐데 이 위에 이제 k 값들이 바뀌어가면서 폴의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패스가 크로스오버 할 수 없다는 게, 항상 크로스오버 할 수 없다는 거가 네 번째 룰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지금 이 포인트가 크로스오버가 된 거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예. 이거는 보시면 여기는 이 폴이 이렇게 왔다가 뭐 하나는 이렇게 갈 테고 하나는 이렇게 갈 거죠. 어느 것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이 x축으로 시메트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가서 크로스오버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시작을 가는 패스가 여러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룰과 이 네 번째 룰을 잘 따지시면은 이렇게 크로스를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대칭성에서 한번 따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로스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여기에 루트가 되어 있어 k 값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두 가지 이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k 값이 정해지면 폴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고 역도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로스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네 번째 룰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룰은 재미있고도 좀 중요한 룰인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리얼 엑시스에서 일부분은 뭐 좀 여기가 뭐 홀스 넘버의 오픈 루프 폴과 제로의 홀스 넘버의 왼쪽이 로키의 일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은 그 클로즈 룹의 로키라는 것은 루트 로커스의 일부라는 거죠. 그것이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x축 또는 리얼 엑시스가 아닌 부분을 일단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뭐 리얼 엑시스인 경우에 뭐 이렇게 제로가 있고 폴이 있고 폴이 있고 폴이 있고 폴이 있고 뭐 이건 임의로 뭐 이렇게 오픈 룹에서 오픈 룹의 폴과 제로로 표시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벨링을 하겠습니다. 폴과 제로에 상관없이. 그러면 홀수의 왼쪽은 그 부분이고 홀수의 왼쪽은 부분이고 짝수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방향성은 당연히 폴에서 제로, 그 다음 여기는 폴이니까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어디 가야겠죠. 나머지로 뭐 어디로 가는지는 뭐 일단은 뭐 여기서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가야 되니까 무한대에 제로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이쪽 부분에 뭐 무한대에 제로가 있으면 이렇게 가겠죠. 예. 뭐 이렇게 갈지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룰인 거고 여러분들 이걸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왜 여기가 그 루트 로커스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고 그것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룹에 레셔널하게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개수가 1이라고 하면 뭐 어떤 상수가 있어도 베타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로가 있고 폴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있는 이것의 0이 클로즈드 루프 폴인 거죠. 이것은 저희는 이제 로키가 이 리얼 엑시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폴이 되었던 제로가 되었던 이 경우는 폴로 하겠습니다. 폴이 여기서 있겠죠. 그것이 이렇게 컴플렉스 컨주게이시로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로키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되려면 지금 폴이니까 보면 여기에 특정 해당하는 것이 폴에서의 S니까 폴에서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 벡터가 될 테고 이 방향 벡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앵글은 어떤 그 스타에서 앵글은 파이가 돼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k 파이까지 있으니까 파이가 돼야 되는데 보면 이 방향이니까 페이즈가 이거고 페이즈가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은 이거 더하기 예를 들어서 세타 1, 세타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페이즈들도 있지만 이 부분에 해당하는 페이즈가 있어서 그 페이즈의 서메이션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전체의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거기에 이걸 계산해 보면 이만큼이고 컴플렉스 컨주게이시니까 이 부분이 같고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돼서 같고 이 부분이라서 보시면 여기가 세타가 되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 1, 세타 2는 2파이가 됩니다. 이건 마이너스 2파이.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폴인 경우에 이렇게 폴이 있을 경우에 여기는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해가 된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 앵글을 계산을 하면 2파이배가 되겠습니다. 2파이배. 일단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폴 컨주게이트의 제로와 폴에 의해 해당하는 각도는 0 또는 2파입니다. 됐죠? 2파이는 0과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서 제로가 됐던 폴이 되었던 이제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있는 것은 저희가 따질 필요가 없고 각도가 0이기 때문에 이제 경우가 따질 수 있는 것이 여기처럼 예를 들면 폴이 있고 제로가 있으면 폴이 있고 제로가 있고 이 경우 이렇게 있을 텐데 폴 제로 다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여기에 테스트를 S 스타를 하거나 중간에 S 스타가 있거나 쪽 왼쪽 부분에 S 스타가 있을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따져보면 페이즈가 이 경우에는 0, 0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여기가 폴이니까 0을 마이너스를 한 거고 여기 제로니까 0이라서 0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경우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앵글을 따지고 있는 거라서 이것을 나누기니까 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S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하니까 이 방향의 벡터가 될 테고 그 다음 여기는 폴은 이 방향의 벡터가 될 거라서 페이즈는 0, 0이라서 0이고 이걸 따지면 이 방향이니까 페이즈가 파이라서 근데 또 빼니까 0. 이 경우에는 제로는 제로 폴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파이라서 마이너스 파이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는 그 S 스타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양한 제로가 있고 다양한 폴이 있겠죠. 그 오픈 룹에 그렇지만 폴과 제로에 상관없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있을 때 앵글은 0 이러한 경우나 이러한 경우에 다 앵글은 0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기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항상 왼쪽에 홀수에 있는 왼쪽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룰이 왜냐하면 그때가 마이너스 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기 때문에 페이즈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룰에 의하면 x축 리얼 엑시스에서 폴 제로와 상관없이 홀수 쪽에 있는 부분이 그 로키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룰과 일곱 번째 룰이 있는데, 여섯 번째 룰은 뭐냐 하면 라인이 실수축을 떠나거나 들어오는, 그 떠나는 걸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들어오는 걸 브레이크 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90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룰은 만약에 폴 제로가 서로 그 매칭이 되지 않으면 페어로 엑스트라 한 것은 무한대에 있는 거겠죠. 이것은 그 폴 제로의 그가 파이나이트한 것이 있고 인피니까지 포함을 해서 폴 제로의 개수가 항상 같다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죠. 6번에 대한 것들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을 떠나거나 X축을 들어올 때는 항상 90도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폴이 하나 있고 제로는 인피니트에 있겠죠. 그 인피니트라는 것은 이 먼 거리를 다 의미하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니까 여기로 가야겠죠. 왜냐하면 다른 부분을 떠난다고 하면 이렇게 다시 여기 그 시메트릭 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무한대의 제로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룰에 의해서 폴에서 제로로 가는 경우를 그대로 표현을 한 것이고, X축에서의 하나만 폴이나 제로가 하나가 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로키에 들어간다는 공식까지 룰까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폴이 두 개, 그럼 제로가 이건 파이나이트한 거죠. 그리고 두 개가 인피니트에 있게 됩니다. 그러고 여기가 1, 2라고 해서 여기만이 해가 존재하겠죠. 로키가 있고, 그러면 떠나는데 무조건 90도로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로가 여기에 제로인 무한대가 있는 것이고, 이 아랫부분에 무한대인 제로가 있으면 대칭이면서 이걸 만족하고 90도로 떠난다는 요 여섯 번째 룰까지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스케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폴이 여기 있고 제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일부가 되고 여기가 일부가 된다는 걸 이제는 X축은 알고 있고, 이제 폴이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는데 떠나야겠죠. 90도로 떠나고 제로가 하나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될 거고, 나머지 대칭으로 가다가 여기서는 제로가 무한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도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왜 90도인지는 제가 추후에 다시 들어오는 각도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한 후에 다시 한번 90도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만 룰을 대충 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오픈룹의 폴과 제로를 통해서 클로즈 룹의 루트 로커스를 이제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양한 룰들을 따져보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는 왜 그런 룰들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근본적인 원인과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 룰입니다. 이 룰은 뭐냐 하면 라인이 인피니트로 가는데 저희가 어심토틱 점근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근선. 이제 점근선이 있는데 그 점근선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살펴보면 파이나이트한 폴과 파이나이트한 제로의 개수가 n-m이겠죠. 이것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무한으로 가는 라인의 개수인 거죠. 그건 무엇이냐 하면 파이나이트한 거고 파이나이트한 거 마이너스를 하면 인피니트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이 결국은 인피니트로 가는 라인의 개수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인피니트로 가는 라인에 지금 이렇게 보면 라인이 이렇게 이 라인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한 각도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혀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룰부터 먼저 보시고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심토츠의 센트로이드가 그 리얼 엑시스에 있게 되는데 그 값은 시그마 a라고 표시를 하고
파이나이트 폴들의 단 합과 파이나이트 제로들의 합한 값을 n-n으로 나눠주면 된다 라고 일단 룰이 1번, 2번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 아직 무한대라기보다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S 스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루트 로커스의 일부가 되는 로키의 일부가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판명을 하느냐, 그리고 아주 멀리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이 원점 근처에 이러한 값들이 멀리서는 거의 하나의 점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의 점으로. 그런 것들을 특징들을 아주 어심토틱하고 아주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한 그것을 고려해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폴이 파이나이트한 폴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있는 것이고, 제로는 파이나이트한 제로는 없고 인피니트한 제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n은 2, m은 0, m-m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으로 가는 어심토틱한 점근선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왔고, 그 각도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S 스타가 아주 멀리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아주 멀리 있으면 거의 다 원점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프락시메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멀리 있는 점이 루트 로커스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S 스타가 파이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2k 파이. 그러면 이 각이 이 각은 거의 여기가 이제 원점 1 오버 S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 점들이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 이 페이즈 각은 폴이기 때문에 제로는 그래서 마이너스 2 알파가 파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 2k 파이가 돼야겠죠. 그래서 알파는 이렇게 되거나 마이너스 파이분의 2 90도거나 마이너스 90도거나. 자, 그러면 이 두 점에서는 이 점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무한대가 이쪽에. 그러면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여기는 있어야 되고, 이 값들이 떠나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무한대로 갈라지겠죠. 이 갈라지는 위치가 어딘지는 또 다시 다른 룰에 의해서 살펴볼 텐데, 그래서 공식이 보면은 이렇게 n-m개가 차이가 나면 알파에 n-m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파이의 플러스 2k 파이가 되어야 되니까 2k 플러스 1 파이. 그래서 알파는 n-m의 2k 플러스 1 파이가 되어서 이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근선을 보는 것이고 S의 값이 아주 큰 때를 보는 것입니다. 계략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점에 어떤 멀티플한 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앵글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어심토츠의 그 센트로이드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항상 리얼 엑시스 위에 있을 텐데, 그 룰은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 이 정답으로 유도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 룹 또는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제 이 경우는 제로가 G1, G2 이렇게 있고 P1, P2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m개가 있고 n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를 해서 팩토리로 나눠진 것이고, 팩터로 그것을 합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는 다 이렇게 곱할 때니까 m승이 될 테고 n승이 될 테고, 첫 번째 항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풀어보시면 그 제로들의 합의 마이너스, 여기는 폴의 합의 마이너스가 붙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따져야 될 것이 이 식은 그 센트로이드니까 멀리에서 보면 이것들이
제로와 폴이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에. 그래서 멀리 s가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m개가 있고 n개가 있으니까 다 없어지고 결국 n-m개의 폴만 남는데 이것은 repeated 된 폴이겠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그마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이제 멀리 있으면 그 폴이 반복되어 있고 그것이 n-m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여기서는 제로와 폴이 다르지만 멀리 있으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폴 제로 캔슬레이션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n-m수니까 다시 풀면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거가 n-m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pproximation입니다. s가 멀리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곱한 것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곱한 것이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하면 여기는 n승이 나올 테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나와서 s의 n-1승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거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정금선의 입장에서 센츄로이드는 멀리 있을 때 그 시그마 a는 파이나이트한 폴과 파이나이트한 제로를 더하고 빼고 n-1로 나눠주는 그 부분이 그 위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았고 이건 룰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한 다음에는 이 식을 외워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지금까지 배운 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루트 로커스를 그리는지 손으로 매뉴얼리 바이 핸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폴만 하나가 있는 거죠. 뭐 P1, 뭐 2,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이나이트한 폴이 하나가 있는 거고 파이나이트한 제로는 없고 n은 1이고 인피니트하게 제로가 하나가 더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폴이 있고 이것은 다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인피니트에 제로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자, 그랬을 때 한번 살펴보죠. 공식을 쓰면 n-니까 1인 거고 k가 0이면 1에 180도니까 a가 180도라서 지금 180도가 성립을 합니다. 됐죠? 네. 뭐 하나기 때문에 이건 따로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n이 2인 경우에는 보시면 폴이 두 개가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이 경우에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여기도 뭐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n은 2, m은 0인 거고 인피니트한 제로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여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90도로 떠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데 정확하게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와 이 앵글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2, 그 다음 k가 0, 1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0, 1을 가지고 보면 여기가 1이니까 나누기 90도, 그 다음 3이고 270도.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멀리 있는 앵글은 여기가 90도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270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a는 폴은 마이너스 3, 제로는 0이고 이것에 n-m이니까 2니까 마이너스 1.5 해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룰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루트 로커스를 그리는 방법 좀 어느 정도는 감을 익히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보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여기는 뭐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해가 존재해야 되고 이 부분에 클로즈 룹의 솔루션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 각도를 요 공식에서 쓰면 3, 3, 3이고 2, 2, 2에 0, 1, 2 해서 60도, 180도, 300도 그러면
여기가 60도가 되는 것이고 180도가 되고 30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폴을 3개를 더 더하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0에 3이니까 마이너스 2라서 지금 이 실제로 그 점을 떠나는 것은 여기지만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라는 의미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은. 그렇기 때문에 요 좌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이렇게 점근선을 그리고 여기서 90도로 떠나서 이 앵글로, 90도로 떠나서 이 앵글로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그려지겠습니다. 4인 경우에는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에 해가 되고 이 부분이 해가 되고 90도로 떠나는데 이렇게 와서 만나서 폴에서 떠나야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점근선의 앵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45도, 135도에서 45도, 135도, 225도, 315도, 그리고 이것을 만나는 것은 0, 이게 0이고 4니까 결국 0이어서 여기가 시그마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부분에 솔루션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점근선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야겠죠. 떠나서 이렇게 떠나고 대칭으로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떠난다는 것을, 여기에 제로에 인피니시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계략적으로 그림을 이제 루트 로커스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가지 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을 좀 몇 가지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break away, break in 포인트라는 것인데, break away 포인트,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90도로 떠나는데, 떠나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을 break away라고 하고, 반대로 폴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90도로 들어올 텐데, 이 들어오는 이 위치가 break in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확하게 이 break away와 break in 포인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할 텐데, 이렇게 오면 두 개,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시니까 두 개의 솔루션이 있다가 결국은 여기가 우리로 치면은 멀티플 솔루션이 되는 거, 리얼 값에, 그리고 중근이 되는 것입니다. 중근. 그래서 솔루션이 두 개였다가 하나가 되는 것은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솔루션이 두 개였다가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멀티플로 두 개가 있는 거긴 하지만, 또는 하나여서 두 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브레이크 어웨이 포인트이면. 그래서 그것은 미분식에서 이것을 최대로 하거나 최소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픈 룹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솔루션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K에 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K에 대해서. 그러면 K 값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문제를 예시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의 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는 여기가 솔루션이 되어야 되고 90도로 떠나야 되고, 이제 이쪽이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의 0이고 m-m이 2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이 여기라는 것을 알고 있고, 90도에 그 다음 마이너스 270도에 저기까지 냈습니다. 이 포인트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어웨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죠. 그랬을 때 이 식에서 보면 이제는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이 2차식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K 값을 변화시키면서 솔루션, 이것이 이제 솔루션인 거죠. 솔루션 또는 폴즈가 되는 것이고 어떤 루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K가 0이면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이것은 다시 확인하지만 오픈 룹의 폴과 같습니다. 같죠? 그리고 K 값을 이제 0에서 이제 좀 키우겠죠? 이제 키울 텐데 조금씩 더 키우다가 1이 되면 K가 1이 되면 여기가 0이 되어서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돼서 S가 여기가 됩니다.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인 때일 때 중근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K가 1보다 더 커지면 이 부분이 음수가 돼서 이제는 그 허수가 생기고 그 마이너스 3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K-1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이 K 값이 커짐에 따라서 더 커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K가 1보다 작으면 솔루션이 리얼 축에서 2개고 1보다 크게 되면 컴플렉스 넘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걸 풀었는데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K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 관점에서. 그러면 다시 K가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죠? K of S가 1이니까 K는 이걸 G of S로 이거 0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G of S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K 값이 변하면서 솔루션이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였다가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솔루션의 개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뭐 어떤 곡선으로 표현을 하면 K 값이 이제 변하겠죠. 여기서 여기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고 여기일 때는 뭐 예를 들면 중근이라서 해가 하나만 있고 여기 있으면 해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뭐 리얼 엑시스에서 폴이 두 개인 거고 이제 하나가 이렇게 중복이 되었다가 이제는 여기서는 컴플렉스 넘버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 포인트일 때 X축에서 리얼 엑시스에서 브레이크 어웨이 하거나 브레이크 인을 한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S로 미분을 했을 때 0이라는 의미입니다. S에 미분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좀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서 이렇게 썼고 S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원래 식에서 K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G of S가 이거였으니까 1 오버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이거죠. 이게 K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S에 관해서 미분을 하죠. 미분을 하면 이것은 뭐 마이너스는 빼고 S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되는 것이고 미분을 하면 2S 플러스 3 2S 플러스 6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0이 되는 순간 S가 마이너스 3인 순간 S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해의 개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야기는 S가 3일 때 브레이크 어웨이 또는 브레이크 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해의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해서도 브레이크 어웨이와 브레이크 인 포인트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계략적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루트 로커스를 그리는 룰 중에 거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져보아야 될 것이 그 컴플렉스 폴과 제로에서 도착하거나 떠나거나 도착할 때 앵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걸 한번 보면 이런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있으면
이런 폴의 위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폴이 이제 뭐 일단 여기서부터 그리면 이렇게 있고 폴이 이렇게 있는데 폴이 두 개가 있고 제로는 여기에 제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제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솔루션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해서 한번 색깔을 바꿔서 여기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90도로 들어와야 되니까 뭐 대충 그리면 모르겠어 뭐 이렇게 90도로 떨어지겠죠. 이거 대칭인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지 그리고 그럼 이 위치는 저희가 시그마로 계산을 하면 되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이 앵글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앵글이 이 앵글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살펴보면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세타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로가 있습니다. 요 시그마 A는 폴을 다 더하면 지금 여기에 파이나이트한 것이 여기가 1인 거고 n이 이렇게 되니까 폴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2 제로는 0이고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 이제 떠나는 이 디파처 앵글이 문제인데 이것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보면 지금 여기에 S 스타가 있다고 하면 아주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거의 아주 근처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국 앵글을 저희가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S 스타가 있다고 좀 확대해서 그리면 시작하는 앵글이 여긴 거죠. 그리고 아주 근처에 이건 아주 작은 이 거리가 아주 입실론으로 작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S 스타가 또는 뭐 2k 플러스 1파이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자 보면 여기가 제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폴이고 제가 검사를 하고 싶은 S 스타가 아주 근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S 스타 마이너스 제로 그 다음 S 스타 마이너스 첫 번째 폴 그 다음 S 스타 마이너스 두 번째 폴인데 그러면 이 S 스타는 이것을 P1이라고 하고 이걸 P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S 스타가 거리상으로는 아주 P1에 있는 거죠. 거리상으로는. 그래서 앵글은 지금 S 스타가 거의 P에 있으니까 제로에서 이 벡터의 앵글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여기가 90도에 45, 135도니까 3분의 4파이가 이 제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 폴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은 P1-P2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앵글은 90도 그래서 90도라서 2분의 파이 그리고 요 원상원은 상에서는 어디에 존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타가 되겠죠. 이것이 말하는 디파처 앵글이 되겠습니다. 떠나는 앵글 이것이 파이 플러스 2km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를 따져보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3 파이 마이너스 파이의 2 플러스 세타가 파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면 세타는 4분의 2가 되고 4분의 1파이가 되고 그래서 4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 떠나는 각도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봤을 때 여기를 그리면 파이가 이 앵글로 출발을 한다는 거겠죠. 이 앵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앵글로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90도로 들어갈 거고 이 앵글로 들어가고 이 앵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도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디파처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떠날 때는 아주 미세한 입실론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폴 근처에 어느 앵글도 상관없이 세타가 되는 것이고, 그 전체의 각도를 계산을 할 때는 이 S 스타가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아주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치로 대체를 해서 각도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제가 6번째 룰에서 라인을 떠나거나 들어올 때 90도로 그 리얼 엑시스에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설명은 드렸고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디파처 앵글하고 해서 관련이 있는데, 이 문제를 살펴보면 여기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90도로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90도라는 것은 룰인 거고, 그 룰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볼 텐데, 뭐 90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각도로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S 스타가 뭐 예를 들어서 요 각도라고 하면 요 페이즈가 세타가 S 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따져 볼 텐데,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S 스타에서 제로, S 스타에서 거의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2, 거의 플러스 2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따져 보면 이 앵글은 거의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0도, 그 다음 윗부분을 P1, 여기를 P1이라고 P2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이 앵글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이 앵글은 모르니까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파이 플러스 2k 파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타가 넘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이 윗부분이 것이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 앵글은 90도, 그리고 떠나는 각도가 세타가 되고, 제로에서 이것은 제로에서 이 방향은 파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여기가 파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쓰면 지워지고, 그래서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로 들어가는 각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90도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앵글을 따져서 X축 리얼 엑시스에 어떻게 브레이크 인하고 브레이크 아웃 또는 브레이크 어웨이 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앵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싱을 했었는데 0이 아니라 파이라는 거 제로에서 계산을 할 때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